북한의 핵과 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른바 안보 영역입니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것 같아? 예,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거래 조건이 맞으면 거기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김정은 체제보장이 현대 자유세계에서 그게 옳은 일이냐. 삼촌도 죽이고, 뭐 이복형인가요?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고. 저 체제를 우리가 작용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저긴 더 움츠리거든요. 그것을 안심시켜주고 그 조건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 왜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나요? 제가 김정일, 김정은이라도 만들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본토에 우리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동의를 하겠다는 거. 북이 탄도미사일 개발한 목적은 미국의 개입을 막고 유사시에 적화동의를 한 그 명분 찾기 위해서. 김배현 박사님, 전혀 지금 둘이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중에 특히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과 미사일 만들 것 같다 라는 발언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북한의 목적은 적화 통일이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체제 보장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핵을 사오거나 핵을 무력화시키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평화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다가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 유사시에 사실상 한국이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한국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미사일을 통해서 위협하게 되고 적화 통일에 대한 심산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냐.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과의 군비 문제 속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아니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경쟁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병력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팽팽히 맞서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핵을 바라보고 있는 전혀 다른 시각들을 충분하게 논리적 근거를 갖고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총평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이 두 사람이 쏟아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계속 주식만 먹었으면 이제는 좀 특식도 먹을 필요가 있지 않냐. 특식이다.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알레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홍카콜라를 보지 않아요. 예. 홍카콜라 TV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시민 알레리오를 보지 않죠. 이 좁혀질 수 없는 어떤 큰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치닫는 것들을 좀 극복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두 정치 모두 우리가 경기장에 보면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대결의 증오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하지라고 보여주는 게 어저께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두 분이 현직 선수로서 정치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했던 것 같아서 예. 아마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 서로가 아주 필요한 영역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어제 유튜브에서 연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조금 전 말들 이거 담합이다 라는 얘기인데 경제 분야에 관해서도 둘이 현저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직접 들어보시죠. IMF 이래로 지금 서민 경제가 최악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좀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 좀 살려를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죠. 시장 동향 가보십시오. 그리고 구로동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하고 새벽에 안 가보십시오. 시장통 경기가 가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80% 이상 폭망했습니다. 홍대 앞 같은 경우에 권리금이 붙던 가게입니다.
지금은 가게가 턴더비였어요. 강남 세무서안 가봤어요. 그거 폐업하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민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러면 나는 이 정권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그렇다면 내년 선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나라는 불행해질 것이다. 경제관에서도 지금 두 분의 인식차가 컸어요, 박정환 대변인. 아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 팽팽한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경제 문제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쭉 들어보셨던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는 현재 그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 더 재정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 있었을 때도 진보 정권이 있었을 때 재정이 더 안정됐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팽팽하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요.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는 것처럼 지금 그 두 논객들도 대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지금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또 한 번 또 뭐 기획을 좀 더 할 것 같은데 향후로 이렇게 될 때는 좀 더 접점이 찾아져서 뭐 양쪽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또 같이 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카레오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